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정행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 발의에 대해서도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입법 폭주, 공직자의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정치 공세와 정부 무력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분열 정치를 연장하여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강탈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같은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제법적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대북 불법 탈북 사건까지 8개 사건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 도덕 교과서를 고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외교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의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검열에서 보았듯이 의회 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1인 독재 정당 체제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선택할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누가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입니다. 국민의 힘이 올바른 답을 내놓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질서와 안정을 복원하며 무너진 정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1987년 이런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입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혼재가 됩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불점으로 이양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2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 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권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여 조기 대선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는 주어진 현실을 감내하고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침내 현실을 바꾸어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 본령에 우리 모두 충실합시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개헌 이후 넉 달 동안 당내에 여러 이견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원내대표직을 맡은 이후 당내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 전부 있겠습니다. 앞으로 당내에서는 탄핵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대신 그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 당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곧 패배와 자멸로 가는 길입니다.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